그리고 뭐 이때 길흉을 바로 따지지 말라는 거죠. 이때의 변화 현상은 어디 가냐. 자가 뭘 생하는 줄 압니까? 자생축하고, 축생인하고, 인생묘하고, 묘생진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에서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일의 결과물은 항상 다음 글자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내 땅 사갖고 괜찮겠습니까? 하면 요서 내가 판가름을 전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요때는 현상으로서 보면 되고, 요 결과단 말이죠. 뒤에 축에 이르러서 결과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 글자에 있어서 해석을 할 때, 길흉을 논할 때는 뭐냐? 다음 글자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뭐, 충 때문에 혼란이 왔다. 그러면 다음 글자가 좋다. 그러면은, 요때 혼란 요소는 있으나, 결과는 이렇게 난다. 이렇게 이제, 다음 글자를 항상 본다는 게, 이게 습관 안 되면, 또 이야기하고도 또 실제 볼 때 되면 막, 계속 그 생각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연결선상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제 1양, 2양, 3양이 이렇게 쭉 일어날 때, 그죠? 5음, 4음, 3음으로 줄여가면서 음양이 뒤집히는 표리가 움직이는 관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실제로는 수화가 이렇게 표리를 위아래를 바꿀 때, 서로가 수화가 이렇게 표리를 바꿀 때, 금과 목이 방향성이 틀려지거든요. 금목이, 그러니까 화기가 확 올라왔다가 수기로 수렴될 때 금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가 화운동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목운동이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기혈정신, 이것들이 뭐냐면은 그것을 표리를 바꾸면서 좌우 운동과 위아래 운동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상은 목화금수가 있고, 인간의 운명을 관장하는 것에서는 토가 관여를 안 해요, 실제로는. 목화금수만 있고, 그 중에서 실상으로 벌어지는 것은 을정신계. 이게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것들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돼요. 예, 하다 보면, 그게 뭔 말인 거 알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살 중에서, 그죠, 충 저번에도 했었지만, 그제. 천간의 충은, 이것도 크게 우리가 해석해서 강하게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충에서 뭐냐면은, 이런 거죠. 천전. 그 옛날 책들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천전은, 유자해. 이게 따까리 유, 자, 소자죠. 유자해요. 지전급여하라. 지전, 풀의자가 이상해서 소자에 불각자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 책에 보면 이제 천전은 하늘에 우리가 그 충이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풀어 헤친다. 그 다음에 지전급요하는 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실상에 타격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막 찌기 뿐다 해놔놓고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현상으로서는 드러나지만 실상으로서 그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충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일종의 들고 올리는 거 그죠? 그것을 그 글자의 속성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속성만 있을 뿐이지 결국 뭐냐면 실상에서 그렇게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천간충도
어떤 현상면, 실제적인 면에서는 강한 영향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다음, 지지충은, 그죠. 아까 했다시피 충에 의해서 유형을 무형으로, 무형을 유형으로 계속 유도해내는 직접적인 타격이, 현상이 드러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어찌됐든, 그것으로 보시면 되고, 충은 그렇게 해석해서, 하여튼 충이 있으면 그래도 좀, 정신무장은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갑, 무, 병이 있잖아요. 그죠? 갑무병이 있으면, 이 운동성에서 전부 다 이 3기의 그 어떤 그 운동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갑이 위로 튀어 올라가는 거죠. 갑은 어둠을 뚫고 빡 삐져 올라가는 거라면, 경은 그대로 하강하는 운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조절해주는 무토가 중간에 있음으로써 하나의 충일성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충일성.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3기 중에서 2자만 있다가 한 자가 들어올 때, 이럴 때도 3기가 그 해에는 갖추어지는 것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을, 병, 정도 마찬가지죠. 을을 우리가 풍으로 본다는 거죠. 풍. 또는 성으로서 보고, 별. 풍이나 성으로서 보고, 병을 우리가 태양으로 보고, 일로 보는 거죠. 일. 그 다음에 정을 월. 일월성이 이제 동시에 갖추어진 것으로 보는데, 요런 게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갑이 왔을 때, 그죠? 갑을병정으로서 물이 짓고, 그죠? 을이 온 을병정은 지나고, 무가 오면 무는 우리가 구름으로 봐서, 그죠? 이 빛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빛을 가리는 역할을 을이 흐트러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정미의, 을사의, 임진의, 을사, 이런 팔자가 하나 이렇게 왔었는데, 이걸 보고 일종의 신기가 있다 이거죠. 신기. 신기가 뭐냐면, 진중개수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수기를 인간의 정신으로 보는데, 인간의 정신이 들려 올라가서 화계에 의하여 팍 퍼져서 나가면 이 신기가 발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이 진중의 개수가 떠 있는 거 보입니까? 이게 확 떠 있는 거 지금 보여야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그죠? 그것이 하강하여 내려오려고 해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을은 흩어버리거든요. 팍 지가 치어 올리면서 을이 물을 흩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목국토에서 이걸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게 설명하면 나도 편하지만 목국토에서 깨집니다 이러면 되지만, 을이 들어 올려 버리고, 그죠? 이 정화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상의 수기가 모여서 뭐냐면은 딱 고정되어 있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기가 발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 잘하다가 헤이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무가 왔을 때도 뭐냐면은 그렇게 을이 흩어버리는 역할을 해주고, 기도 마찬가지고, 그죠? 기도 일종의 먹구름으로 봐서 이 1월 성의 빛을 가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경이 오면 을과 합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임계도 마찬가지로 쭉 저렇게 짝을 짓도록 해가지고, 일종의 뭐냐면 빛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고시 같은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 2자만 있다가 잘 안 되다가 한 자가 갖춰질 때, 이런 때 보통 고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유추를 하죠. 그때는 충의성이 확 발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운동성 속에서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죠? 신임계가 있잖아요. 그죠? 신임계는 하나의 물질이 동시에 변형되는 거죠. 수기의 변형이죠. 수의 변형. 이것도 상당히 이제 그 단일화된 원 물질 중에서는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죠. 신이 상이다 말이죠. 신이 상, 그 다음에 임이 우, 그 다음에 요게 우로죠. 이슬로자가 되겠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이슬로자가.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상우로. 여기 있고, 하여튼, 가면서, 아니, 이렇게, 아닌데, 로, 이슬로자가. 아, 맞다. 아,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 상으로. 그죠? 그게 뭐냐면 수의 변형이죠. 어떤 그 상황 따라서 변형되는, 그죠? 그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은 이게 전부 수기의 움직임을 그대로 다 드러낸 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 같은 거 우리 이해할 때도 실제로 이렇게 딱 상을 보면 을정신계에서 보면 뭐하고 딱 맞춰갖고 팔자풀이 하면 되냐면 서리의 움직임을 매 쳐다보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자월에 설이 내리고 이것을 제물로 쓴다. 신이 편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사오미, 임묘진 이런 때는 별로 돈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임수는 그 방향성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죠? 개수는 위로 또 올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충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청간적인 어떤 신살적인 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잘 쓰고 하는 것이 12운성이죠. 이거를 죽자 살자 연구를 좀 많이 하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일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죠. 병진 일주 갖고 다 설명할 수 있느냐? 거짓말. 있다 이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교정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 자, 을은 인성이고, 그죠? 인성이고, 그 다음에 병정은 비겁이고, 그 다음에 임계는 관성이고, 그죠? 인정, 임계, 경신은 재성이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전부 다 이제 그 팔자 풀이를 할 때 이제 자꾸 이습성을 계속 잘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자, 식신에 진토 있다. 진중에 을계무 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잖아요. 항상 습관이. 그런데 이 진이 펼쳐진 자리에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진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다는 거죠. 공간. 그러한 진이 펼쳐진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진중에는 완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을계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만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취하고 있는 재성의 모양, 관성의 모양, 식상의 모양, 비겁의 모양들을 그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죠? 경 같으면 양지죠. 경은 양지요. 훈련돼 있지. 그 다음에 신금 같으면 묘지요. 그죠? 그 다음에 인 같으면 묘지요. 그 다음에 개 같으면 양지. 양지고. 그죠? 병 같으면 관대지고. 그죠? 정 같으면
쇠지고, 정 같으면 쇠지가 되고, 그죠? 갑 같으면 쇠지고, 을 같으면 왕지란다. 을은 관대지고. 요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진을 볼 때 쫙 펼쳐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경을 처에 대한 것도 이런 형태가 뭐냐면 이게 인묘되어 있거나 양지에 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2운성상으로 볼 때, 그죠? 요런 영역권에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유용성의 발생이 많지 않다.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유용성이 많지 않다. 그러면 부인이 골골골 하거나 그냥 막 돈 갖다 주면 그거 쓰고 살거나 질질질 하고 살면, 그러면 자기 꼬라지에, 팔자의 꼬라지에 딱 맞는 모양이므로 그대로 사는 모양이 되고, 그죠? 부인이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대개 그 활동성이 많은 모양이 되면 꼬라지에 안 맞으니 반드시 다시 이렇게 모양을 바꾸는 환원 과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안 맞는데 그걸 하면은 자꾸 그것을 맞추기 위한 운동성이 자꾸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쓰느냐 하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팔자풀이를 할 때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밀주가 있다. 자, 이밀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간목 식상을 쓴다. 식상을 쓴다. 자, 이 사람이 언제 힘들었겠다. 그럼 연도로서 우리가 연으로서 따진다면 미년이나 신년이 되면 활동에 많은 저해를 받았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미년이나 신년의 활동의 저해. 그러니까 식상이니까 우리가 필설로 봐서 이 사람이 학원 사업을 하거나 교육 쪽으로서 뭔가 활동을 구했다 하면, 요때는 저해를 받고 있다가, 요런 때 뭐를 하냐면, 유 같은 게 들어오면, 그죠? 자, 짝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태지에서는 새로운 것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절처에 봉생하고, 그죠? 절처에 끊어진 자리에서, 그 봉생, 새로 태어나고, 거기서부터 여기 활동의 구간을 얻는데, 요때는 쫓겨나게 별 볼 일 없이, 그 전봇대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고대, 졸업, 뭐 해가지고, 010 해갖고, 한 장씩 찍찍 찢어가면 되고로. 그게 태의 모양이다, 이거죠. 태의 모양. 그렇게 해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요래요래 해가지고, 애들 과외나 좀 하고, 요래 지내는데, 그렇게 지내면 돈이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 그렇게 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지내다가 신유술까지 가게 되면, 그죠? 가게 되면 뭐예요? 요때는 위축 구간이잖아요. 우리 했던 거. 식상의 위축 구간, 그죠? 요때 뭐냐? 학원을 벌리다 이러면 무조건 골병 든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죠. 왜? 이것이 세월의 분이단 말이에요. 세월의 분. 왜? 쫓겨나게 해야 될 때 크게 벌림으로써 이미 분을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골병이 드는 세월이 상황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아쉽고 어려운 마음으로 내 아들 코 묻은 돈 조금씩 먹어보고 살겠다. 이런 구간에 그런 식으로 살면 돈이 된다는 거죠, 항상. 돈이 되고, 그 다음에 해년이 되면 뭐예요, 이제. 간목이 장생하잖아요, 그죠? 간목이 장생을 하니까, 이때는 뭐냐면 이제 교습소라도 하나 차려볼까. 근데, 요때 딱 그런 게 이제 그런 형태가 들어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형태가 딱 들어오면서 조건도 딱 맞고 달세 25만 원만 주면 되고 이렇게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해볼까 이러면서 이제 요때 모았던 돈들을 요때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교습소도 뭐든 조용한데 하는데 요런 형태가 이게 번화가냐 아니냐, 번화가냐 주택가냐. 자, 이미 봤을 때 번화가가 되려면 재성에 물이 짓는 공간 4,5미가 돼야 넓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번화가고 상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밀주니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 번화가인데 그것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주택가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주택가에서 조그만 간판 하나 달고 교습소를 시작한다 이거죠. 그 가난한 마음으로 탁 시작을 해가지고 좌와 축을 거치면서 그죠? 자, 그때 식상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죠? 요때는 뭐냐면 재투자가 일어나는 거죠. 재투자. 다시 재자죠. 재투자가 자꾸 일어나면서 가는 거죠. 특히 이제 이렇게 임일주가 양인을 만날 때, 그죠? 급제를 만났다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여러 가지 희생 요소를 동반한다는 뜻이니까, 이제 주변에, 일종의 뭐냐면, 그게 생기는 거죠. 이제 그 경쟁자가 발생을 하면서 나도 하는 수 없이 간판에 네온 사인도 하나 집어넣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넓혀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왜? 식상이 넓어져 가는 과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투자의 연결성이 계속 일어난다. 식상대세죠. 식상대세. 그래서 식상대세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쭉 밀고 올라오다 보면 요때부터는 뭐냐? 요때는 재성이 장생하죠. 그러면서 식상대세가 되잖아요. 그죠? 인묘진. 그죠? 요렇게 되면서 병화장생을 하니까 이때부터 돈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이때, 이제 이제 번화가로 이제 나올 준비를 하는 거죠. 번화가 나올 준비. 나온다. 그죠? 그렇게 해서, 식상이 확 무리짓고 재성이 무리지면서 요 구간이 이제 재미있단 말이에요. 가장 재미있는 구간으로서 그때 가다가 이제 4,5미로 가면서 이때까지 자 번화가로 들어와서 재미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번화가. 그죠? 번화가가 되면서 요때 병화도 계속 세력이 있다가 언제까지 재미가 있느냐 하면은 미의 중반까지만. 미의 중반까지. 요때 이제 갑기 운동이 일어나죠. 그죠? 갑하고 미하고 갑기 운동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요때 이제 환원돼서 기갑 운동으로 변환을 한단 말이죠, 원래.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요때 이제 뭐냐면 사고할 때 자기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요 과정만 그대로 읽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미부터 신 하면서 갑자기 학원생들 확 줄으면서 또 골병이 확 드니까 이때 미리 대처를 다 해놔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결국은 구조적인 면에서 내가 10층 건물을 지어야 될 걸 좀 요때 돈 좀 벌었다 해가지고 13층 올린다 이거죠. 대부분 이게 인간의 욕심으로서 발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항상 잘 나갈 때 반드시 고통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었다 이거죠. 왜? 경금은 사이에서 이미 장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골병을 들일 인자가 사이에서 있었는데 요때 요 경금은 인수잖아요. 그죠? 요때 좀 현명한 사람은 땅이나 좀 사놓고 요런 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대운이 좋을 때는 땅을 사고 대운이 안 좋으면 학원을 넓히는 거라. 그 대운의 요소를 그렇게 해설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운 좋은 사람들은 요런 데 땅 사놨다가 그냥 투자만 해놓고 안 벌린단 말이죠. 계속. 그렇게 해놓고 4,5미 하면서 신유에 가면 또 하죠. 그래서 사람의 대운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요 룰을 안 벗어난다 해요.
대운이 좋으면 정답을 찾아서 가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되죠. 대운이 쭉 잘 나갔습니다. 꼬로 박았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꼬로 박았습니다. 요래 되는데, 대운이 좋은 사람들은 잘 나갔습니다. 위축됐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위축됐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위축됐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 역할을 이제 누가 해주느냐. 도사가 해줘야 되는데, 대운이 나쁘면 말도 안 된다 이거죠. 지지리도. 그래서 뭐냐면, 이거 한자 한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정밀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수단들이 다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전부 이제 그 오류적인 면에서 빠지는 게 뭐냐면, 오행설로 자꾸만 빠지다 보니까 이 오행설에 의해서 자꾸만 이제 자꾸만 뭐를 하느냐면 이제 사람들이 오행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정밀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요 12단계로 쪼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만 뭔가 그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익숙하지 않고 자꾸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격이 아주 잘 짜여진 사람은 골 아픈 운에 가면 뭐 중앙으로 탁 올라가기도 하지만 가도 골 아픈 데 간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것의 가장 기준점으로서 움직인다 보고 이제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줄 때 일반 유통을 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학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이제 그 실질적인 면에서 이제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제조는 공장을 만드는데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죠? 공장을 만들고 뭐를 만드는데 기간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운에도 해라. 그래야 공장을 만들고 하면서 2, 3년 동안 터전을 닫고 나서야 현금화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죠? 유통을 한다. 유통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때까지 쉬라. 그냥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 바로 현금의 유동성만 바로 일어났다가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골병들 세월을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도사들이 이제 큰 안목으로서 요때까지는 쉬라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업종이나 테마 따라서 풀이를 해주는 그게 이제 조금씩 틀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주기는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제 상황 따라서 언제부터 시작하고, 요때 접어라. 그러니까, 제조도 요때 말까지 가서 접어라 하면 제조 안 접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부터 줄여라. 요서부터 벌써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경금 장생하기 전부터. 보통 요런 때 이제 뭐, 이런 물을 온다고 잘 나갈 때는, 쌤, 뭐 살까예? 늘캐까예? 땅 살까예? 이게 물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큰 운동성의 주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기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 하나의 문제 가지고 막 매달려서 내가 맞추나 못 맞추나 애질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 연습을 일주별로, 그죠? 그 다음에 재성의 흐름, 식상의 흐름, 이게 머릿속에 자꾸 돌아가도록 자꾸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한 번씩 쉬는 시간에 응용이 잘 안 된다 하시는데, 응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연습이 조금 안 돼서 그럴 뿐이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기가 틀린다면 자연의 운동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아니면 이 학문이 잘못된 거든지 이런 것이니까 이걸 믿어 의심치 말고 이런 주기 속에서 간다. 이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자상을 하나 봐도 무일주가 자를 하나 봐도 이 여자가 남편의 운을 논하라. 이렇게 하면 에이 자에 관이 없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라고 하는 것은 펼쳐진 공간이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가 남편으로서 짝을 삼는 것에 있어서 목을 짝으로 삼는데 갑도 있고 을돌이도 있다 이거라. 근데 갑돌이는 여기서 욕지하고 목욕하고 있고 그죠? 을은 그죠? 병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의 양상에 대해서 다 그냥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된다는 거죠.
네가 일찍 만나는 남자는 갑돌이와 을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돌이는 이놈이 목욕지에 들었으니 건들건들 폼 잡고 다니거나 부모 재산 살살 까무가면서 폼 잡고 다니는 놈이고, 을은 마음에 들고 정신적 유정, 정과이니까 정신적 유정은 맞춰지는데 명과 병드는 듯이 뭔가 세력이 없고 사랑한다 얘기도 안 해준다. 그런 남자가 둘이 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게 이제 어느 날 보면 이제 옆에서 건드리는 글자에 의해서 아주 정밀한 해석으로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연습을 자꾸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 논리를 가지고 이제 직접 자기가 써먹게 되면은 어느 날 그 순간 그 한 해의 운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핀치가 안 맞다 해가지고 그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뒤에 보면 결국은 이래 되게 돼 있다거든요. 결국이거든요. 맺을 결. 그죠? 그래서 저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보시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큰 운으로서 그죠? 공망. 청간대 지지의 신살 중에서 공망 공망 바로 보는 법 아십니까? 그 일주 보고. 일주만 보면 바로 공망 보는 법 모르세요? 공식이 있어요, 그게. 공망을 바로 이렇게 일주 보면서 바로 공망을 보는 법.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어느 중국 어느 비서에 보니까 그게 나와 있는데 오늘 개방을 해드릴게요. 공망은 다들 아시는 거고, 그지? 자,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계산할 거 없잖아요, 그죠? 지지에 자가 있으면 술해가 공망이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그죠? 을 같아도 뭐 갑자 을축 같으면 이렇게 그 두자 앞에 것만 이렇게 취하면 되니까 이거는 애울 게 아니고, 자, 병이나 정이 있을 때, 천간적으로 우리가 화다 치고, 그죠? 자, 천간에 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공식으로 외워 놓으시면 됩니다. 천간에 화가 있으면 지지 삼합의 앞글자. 이게 공망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연에서 보는 공망, 일에서 보는 공망, 이걸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표 잡고, 잠깐만, 이러면 손이 가뿐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보세요. 자, 병자일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병이니까 삼합에, 앞글자니까, 신자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신이 있죠. 그럼 신유 공망이라, 그냥. 자, 병진일주가 있다. 병진일수가 있으면 신자진 요 순서로 오잖아요, 그죠? 신자진. 그럼 자축공망이라 그냥. 앞에 한 글자, 앞에 글자, 그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이해되지?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양이잖아요, 그죠? 양간이잖아요, 그죠? 양간들은 공망의 앞글자들이 나와요, 항상. 음간으로 해볼까요? 정축일주다. 그러면 사유축 됐죠? 그러면 신유공망이라 뒷글자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지? 항상 삼합으로 돌려가지고 하면 된다. 자, 정사일주다. 자, 한번 해보세요. 무슨 공망인가? 자축공망이죠. 사유축이고, 축이 뒤에 오고 다시 사가 온 거잖아요. 그죠? 사유축, 사유축. 이렇게 간다 하고, 앞에 보면 자축공망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만, 삼합의 앞글자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공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빨리빨리 찾는 법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 이거는 이제 다 이해하셨죠? 천간에 화가 있을 때는 삼합의 앞글자를 그대로 공망으로 잡으면 된다. 그 다음에 무나 기,
무나 기일 줄 때는 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지지충하는 글자. 자, 무신일주다. 그러면 임묘공망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기사일주다. 기사일주 같으면 수레공망이 되죠. 이것도 음가는 뒤에 게 나오고 양가는 항상 앞에 게 나온단 말이죠. 공망에. 자, 무오일주다. 그러면 자축공망. 그래서 요거는 토는 뭐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토, 그 다음에 무기, 경신은 어떻게 하느냐. 경신은 금에, 지지삼합의 뒷글자. 자, 경오일주다. 인오 술이죠. 술의 공망이다, 그냥. 거짓말 같으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미일주다. 해묘미 해. 그죠? 이것도, 그렇죠. 술의 공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임계 같은 거는 하실 필요 없죠. 너무 간단해서 좀 허탈합니까, 표정들이. 이거를 연습해 놓으면 뒤에 이제 딱 볼 때 버뜩 보고 버뜩 하면서 빨리빨리 공망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데, 공망을 우리 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팔자를 보는 순간에. 그래서 그것부터 체크해 놓고 그 연도들도 공망에 해당되는 연도를 빨리 해 놓는데, 결국 뭐냐면 이 공망은 결국 내용이 비었다. 그죠? 껍데기는 이때 내용이 비었다 이건데, 여기에 맞추어서 쓰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공망은 첫째 이 공망의 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공망의 해로움 벗어나는 법. 이게 실상에서 그대로 쓰고, 이것이 뭐냐면 그대로 분을 지킨다 이거죠. 분을 지킨다. 구멍난 대로. 그래서 이제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구멍난 것 한다. 그죠? 식신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공망이 맞았다. 그러면 이 식신에서 우리가 뭐냐면 공갈빵 장사를 한다. 장사. 그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사기 아닌 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붕어빵 장사도 공망난 그걸로 보는 이유가, 그 붕어는 없는데 붕어빵이다고 공갈집에서 팔아먹는다 이거죠. 국화빵에 국화가 안 들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부풀려서 그것을 그러니까 부풀렸다 이거거든요. 부풀리는 것. 그래서 빵 같은 것도 그죠. 원래 그 요만했는데 그 숙성시켜갖고 불에 익히니까 이렇게 뻥 커지는 거죠. 뻥튀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거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구멍 난 것이죠. 실제로 구멍 내는 것. 그때 저번에 그 일주 중에 갑 했던 거 왜 기억나시죠? 갑진 일주에 갑술 했던 거. 그죠? 기해, 생해. 요때 요런 그 공망 요소가, 갑진 일주가 아니다. 그죠? 수레가 되려면. 가보다, 가보. 아닌데. 그때가
하여튼 요가 전부 공망 맞았던 것도 일종의 그물도 그런 걸로 본다는 거죠. 뻥 뚫려가지고 쫙 벌어진, 그죠? 그물이 요래 뻥뻥뻥뻥 구멍이 난 것으로 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으로서 뭔가 할 때. 실제로 내 옛날에 이거 가지고 한번 해봤더만은 기계로 구멍 뚫는 거 있죠. 무슨 그 기계에 구멍을 내는 이것만 계속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뭐냐면, 안 쓰면 된다. 안 쓰면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무인일주 공망이 뭡니까? 신유. 이렇게 이제 식신이 있으면 이걸 안 쓴다 이거죠, 아예. 안 쓰고 예를 들어갖고 자가 있다, 이렇게. 재성이 있다. 임자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제조나 뭔가 생산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아예 재성을 씀으로써 일반 유통으로 바로 써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제조를 안 한다, 이거 애초에. 이것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애초에 식상에 관련된 건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죠. 무인일주에 정사월, 요런 정사시 같으면 그죠? 인성만 쓴다 이거죠. 임대나 이런 거, 임대나 뭐 우리가 빌려주고 뭐 이런 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대로 직업을 삼아 버린다. 이런 거죠. 인성이 공망 맞으면 이런 가운데 털을 잡을 때도 인성 공망은 터 잡을 때 구멍 난 거 잡으면 돼요. 그게 뭐냐면 전세, 달세 이런 거 있잖아요. 달세. 그 다음에 바람만 불면 천막이 휘휘 날릴라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천막.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실질적 건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원래 분에 없는 짓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저승사자가 항상 검열을 나온대요, 항상. 그 일종의 뭐냐면 구청 직원 같이 해가지고 털레 왔는데, 이것 봐라야. 불법 건물 지었다 이러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라. 그러니까 인성공망은 인성공망난 대로 쓰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땅을 가질 수 없느냐? 있다 이거죠. 어떻게 가지면 되느냐? 아주 작은 땅 여러 개를 가지면 된다 이거죠. 작은 땅. 구청 직원이 감시하러 안 올 만한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멍점포 10개를 가지는 거라, 차라리. 구멍점포 10개. 작은 거, 이게 큰 거 하나, 있잖아요. 뭐, 100평 뭐 이런 거 하나 가지면 반드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구청 직원 뜨는 순간, 이렇게 불법 건물로 이제 보고가 딱 올라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킨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올 때, 반드시 징후가 나타난대요. 징후. 뭐냐면 구청 직원이 왔다 간 뒤에는 반드시 불안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불안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이제 퍼뜩 팔고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그 건물 불법으로 지어놓은 거 퍼뜩 빼고 달세로 옮기든지 이래야 되는데, 안 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골병이 들기 때문에, 결국 이 인성 뭐 요런 형태에서 내가 정식적인 걸 취했다가 골병이 들면 다들 골병이 든 뒤에 온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팔자들의 분이 어디냐,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임원으로 가기 힘든 팔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한테 이런 물으러 오면, 선생님, 저는 남들보다 진급이 빠릅니다. 좋겠다. 이러면서, 조만간 날아가겠다.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이 형태를 먼저 인식하고, 이것이 일종의 설계도다 말이죠. 설계도. 이 설계도를 빨리빨리 파악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와 갈 수 없는, 취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빨리 설정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 설계도대로 뭔가 안 취했다, 그냥 아예 취하지를 않았다. 그럼 아까 기회일주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요소가 애초에 없다라고 보고. 그래서 항상 검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거 취했느냐.
딱 했다 그러면 이 글자 써먹구나. 이 써먹었으면 뭔가 이게 움직이고 있고 이게 운명의 바람에 그대로 걸리겠구나. 딱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운명 팔자풀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또 신살은 어차피 계속 할 거고 그 신살의 내용이 뭐냐면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제 들여다보나 일종의 수단이니까 이제 요 공망 해놓고 이제 지지대 지지 해가지고 12신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걸 뒤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